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고 지금 가장 많이 물려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근데 많이 물려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리플 코인 남들 엄청나게 올라갈 때 리플 코인 떨어지기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리또 속이다. 리플은 믿어서는 안 된다.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렸죠. 물론 올라갈 때만 찍어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도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을 때도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리플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왜 말씀을 드렸냐? 리플이 하락하는 이유가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거든요. 자,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많이 아시죠? CBDC의 디지털 화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도저히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 뭐 ETF. 자, 엄청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하락했습니까? 뭐 많이 아시겠지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압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리플은 올라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SEC라는 단기적인 이슈, 악재성 이벤트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우리 어떻게 확실하게 수익구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매매 파트업을 갖고 할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처럼 1% 가까운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 고가는 767원이었지만 저가는 753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느 시점에서 다시 반등 구간을 가져올지 그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고요.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시점까지 위치해 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그 중요하다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권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상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도 있거든요. 이것 또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링크도 있거든요. 카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미국 법원이 리플한테 XRP 판매 데이터를 공개 명령했습니다. 강제 공개 명령을 했다. 이게 지난 2월 7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SEC가 미국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요청했습니까? 리플 코인 지난 약식 재판 결과 어땠는지 다 기억나시죠? 개인들한테 판매했던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승리를 가져왔다. 그게 리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100원을 바로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바로 약식 재판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C는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제외. 근데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거는 증권성 여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데이터를 공개해달라. 미국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자, 이 부분 속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죠.
지난 2월 6일 날짜입니다. 6일 날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법원은 강제 명령을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SEC가 원했던 거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SEC는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니플 측에 2024년도 재무제표와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 명령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 코인 투자하고 있는 분들 또 한번 확실한 이점을 알아놨죠. 그게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벌금형으로 끝나겠다라고 우리는 그 기대 심리가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안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SEC는 여전히 니플을 압박하고 있는 거. 이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2월 12일로 예상했던 걸 20일 날짜로 연장해달라. 연장해줬죠. 20일 날. 그래서 우리는 20일 날짜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어떠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까? SEC랑 리플이 드디어 합의점을 찾겠다. 왜? 지난 약식 재판 결과, 작년이죠. 했던 약식 재판 결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그래, 리플과 SEC 너희들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24년도 2월 달까지 합의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가 나왔던 것도 당연하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20일 날짜가 지나도록 영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어떻게 바뀝니까? 실망 매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부분입니다. 상승력을 가져왔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아, 이제는 끝나겠다.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을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800원 근처까지 끄집어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어때요?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700원까지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750원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니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더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계단식 상승력을 시작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700원 라인이었습니다. 이 700원 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게 현재 니플 코인의 고래들의 단가고요. 물론 고래들의 매입 단가가 700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00원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가 고래들의 단가죠. 근데 이 고래들 수익권이 낮아진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700원 라인은 지지를 받고 다시 끌어올렸고 그러한 기대감이 발생했든 아니면 이 리플 코인의 MTL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SEC한테 확실하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다시 750원 위로 올려놨고 800원 그리고 900원 1000원 순서대로 올라갈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급등시킬까요? 절대 급등 안 시킵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상승했던 것과 똑같은 것처럼 조정 라인을 받으시면서 움직일 거니까 이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서 SEC가 시장을 압박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코인 시장을 전반적으로 압박했었던 부분. 니플 코인도 당연하겠죠. SEC와 니플은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근데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말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나온 게 2024년도입니다. 우리가 24년도 1월 달 전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코인 시장은 제도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반감기.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2024년도에 모두 나오는데 SEC, 니플, 이 아이들이 끝나는 것도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끝날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리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친암호화폐 후보의 선거를 지원합니다. SEC의 잘못된 규제가 미국을 뒤처지게 한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게 23년도 12월 19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SEC가 단순히 니플을 압박하는 건 단순히 코인을 압박하는 게 넘어서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디지털 화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년 총재 또한 CBDC는 빨리 개발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국 또한 러시아 또한 CBDC의 개발 속도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CBDC의 후진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개발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 니플과 척을 지고 있는 SEC가 있었기 때문에
이 CBDC의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을 뒤처지게 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정치판에서도 한마디씩 거들죠. 어떻게 거들었습니까? 공화당에선 뭐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잘 보이실까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이러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표를 받아야 되겠죠.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으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에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리플 이 SEC가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표를 받으려면 국민들한테 뭔가가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죠. 그 공약이 바로 SEC의 권한, SEC의 규모 이 부분을 아예 축소시키겠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얘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아, 비트코인 ETF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안 되는데 이거 풀어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투표에서는 확실한 투표를 잡으려면 표심을 잡으려면 확실한 투자자의 심리도 잡아야 된다는 걸 우리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리플의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강세로는 계속될 겁니다. 2달러 랠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지금 1달러도 안 되는데 2달러가 가능하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상승했다가 왜 하락했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길게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비트코인 ETF. 이 부분이 지난 1월 달에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날라갔습니까? 안 날라갔어요. 왜 안 날라갔을까? 비트코인 ETF라는 게 뭐예요?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건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 1월 달에 왜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떨어졌을까? 그 부분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투자의 자금이 분쇄되었습니다. 자, 자금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나눠진다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ETF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는다. 왜? 자산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어때요? 2월달 들어와서 지금도 7,100만 원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3월 가격 전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연내 XRP의 현물 ETF도 목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제가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고 펀드라는 건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절대로 펀드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이거랑 보시죠. 해당되는 부분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리플 코인의 파트너사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여기에 이러한 은행권들이 쭉 나옵니다. 노바티,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자, 이러한 은행들 지금 다 언급하지 않았는데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나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러한 은행들은 뭡니까? 리플의 파트너사예요. 파트너사들이 만약 리플 코인이 아무런 모멘텀이 없으면 얘네가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안 하죠. IMF 아시죠?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CBDC는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한국은행 총재, 한국을 찾은 IMF 총재는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전 위협 그리고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통화 정책에 부정적이지만 CBDC의 도입은 시급합니다. 리플의 CBDC는 지지를 재확인했고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CBDC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지금 이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리플 코인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가득 시장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XRP 리플의 사상 최고치와 당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2월 22일 날 나왔던 오늘 날짜 뉴스입니다.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박스권 리플이 언제가 추세 전환될까, 그 부분은 소송 리스크가 임박했고 그 부분의 증권성 이슈가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리플 코인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리플 미국 전역에서 XRP를 활용한 송금 사업을 얼마 만에? 3년 만에 재개를 해요. 이게 2월 5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2월 5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SEC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었는데 3년 동안 이 사업을 안 했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XRP를 활용한 송금 사업이 드디어 3년 만에 재개되었다. 그 말인즉슨 SEC한테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XRP, 리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근데 리플 코인 안 올라가지 않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리플 코인의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어때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물론 지금도 손실 구간일 수 있어요. 지난 1,000원 뚫었을 때 매수하였던 분들 하방 압박 엄청 받았죠. 지난 900원 뚫었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 하방 압박 엄청 받았으니까 지금은 손실 중이시죠. 근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에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은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확인되고 있다는 거. 고래들은 지금도 이 시점에 확실한 매직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어떻게 받을까요? 자전 거래라는 걸 돌려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 물량을 엄청 깔아줍니다. 그러면 맞고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물량 다시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오면 이 부분을 자전 거래를 통해서 다시 재매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저점에 저렴하게 리플 코인을 그냥 주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에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아랫부분에 링크도 클릭하시면 설문지와 함께 같이 확인되실 거고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리면서 카톡방 주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함께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